반갑습니다. 구독자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유튜브 밀리터리 채널 김학규입니다. 북한은 지난 8차 당대회 보도에서 ICBM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전략 원잠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일단 ICBM은 정확도를 높여 미국 본토를 정확하게 때릴 수 있도록, 또한 ICBM 다탄두 개별 유도 기술 개발을 비롯해 상대국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도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보유한 중형 잠수함의 무장을 현대화시키고 핵잠을 비롯해 기존에 보유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넘어 전략 원잠 SSBM까지 확보한다고 공식화했죠. 참고 SLBM이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말하며 잠수함에 탑재되어 수중에서 발사되기 때문에 사전 탐지가 어려운 최강의 전략 무기입니다. 그리고 SSBM은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원자력 잠수함을 말하며 대륙간 핵단도탄을 탑재한 잠수함으로 전략 잠수함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올 한 해 북한 때문에 주시해야 하는 부분은 아마도 ICBM 관련일 것입니다. 북한이 말한 ICBM 정확도 향상과 다탄두 개별 유도 기술의 완성을 위해서는 올해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수시로 하겠다는 엄포죠. 미국 바이든 정부의 시작에 맞서 북한이 선제 압박을 가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지상, 해상, 공중에서 북한의 도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도 자체 개발한 미사일을 과시할 명분이 생길 것입니다. 또한 고체 엔진 미사일 개발과 안정화를 위해서도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계속할 것으로 보이고, 자신들이 공론화했듯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도 이미 상당 수준 개발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북한이 먼저 핵추진 잠수함과 SLBM, SSBM 확보를 공식화한 만큼 한국도 핵잠과 핵 관련 무기 보유에 명분이 충분하죠. 이제 한국도 원잠을 만들 명분이 생겼습니다. 동북아 긴장을 초래하겠지만 미국도 향후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동북아 미중 경쟁 구도에서 북한 견제를 위해서 한국이 핵잠을 도입하는 것을 당장은 미국이 반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잠, 핵 전략무기 개발을 공개한 이상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처럼 어느 정도 찬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현재 한국은 핵잠 개발보다는 항모에 더 높은 우선순위와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1년은 북한의 새로운 도발이 시작되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핵 선제 타격과 정밀 타격을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한국도 이에 맞선 임전 의지를 강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도발을 하겠다는 북한의 한마디 성명도 못 내다니. 그리고 이번 당대회에서 북한이 말한 남한의 적대 정책 철회만이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밝힌 부분인데,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 이 부분을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적대 정책 철회는 한국의 무기 개발과 도입, 한미 연합훈련을 완전히 금지할 때 3년 전 남북 관계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들어줄 수 없는 요구라는 것을 북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핵잠 건조에 대한 명분은 생겼고 우리의 역량과 의지가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남북은 향후 군비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외부적으로는 협상은 협상대로 진행하고 국방부는 현재 추진하는 경항모, 현무 탄도탄 개량, 장보고 3, F-35, 초음속 대한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군사 위성 등 최신 무기 개발과 도입에 충실하면 되겠습니다. 올해 북한의 ICBM, SLBM 시험 발사는 이제 우리 의지로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경제적, 외교적 출혈을 감수하더라도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하는 시기가 점점 다가왔음을 의미합니다. 한국과 북한은 1945년 이후 75년, 국제사회에서 남북 서로가 별개의 국가로 선포한 지 30여 년, 과연 평화적 통일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은 누구도 해봤을 겁니다. 2020년 1월 10일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 기반의 군사력 우위를 통한 통일을 추진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북한이 대놓고 군사력 강화와 도발을 천명한 만큼 우리도 이에 상응하는 맞대응이 불가피합니다.
참고로 2021년 1월 14일 한국군의 희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군 SLBM 지상 발사 성공. 이는 북한이 핵잠 개발을 공개한 가운데 군이 비밀로 했던 지난 연말 국산 SLBM의 지상 사출 시험을 성공했고 올해 안에 수중 발사 시험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을 최근 밝혔습니다. 올해 한국이 SLBM 시험 발사를 성공하면 세계에서 8번째 SLBM 보유국이 되는 것이죠. 현재 해군은 도산 안창호함에 탑재하여 발사 시험을 실시할 예정인데 아마도 북한의 도발 이후 맞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SLBM의 대략적 성능은 현무 2B 탄도탄을 개조하고 최대 사거리 500km, VLS 6발 탑재합니다. 반면 북한은 2015년에 SLBM 시험 발사를 성공시켰고 현재는 북극성 4형의 다탄두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 잠수함 보유 국가 및 현황. 미국 69기, 러시아 40기, 중국 12기, 영국 10기, 프랑스 10기, 인도 1기. 핵잠은 적국 인근 해상에서 고속으로 침투 기동하여 은밀하게 적국의 잠수함을 추적 감시하며 해역을 감시하고 평시와 전시를 구분하지 않고 적국 해안을 넘나들며 임무를 수행합니다. 유사시 고속 기동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스피드 또한 생명이죠. 또한 디젤 잠수함과 비교해 공격 면에서도 월등한 차이를 보이는데 핵잠은 엔진 크기가 함체의 30%로 디젤 잠수함에 비해 잠수함의 크기를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무기들을 추가 탑재할 수 있습니다. 핵잠과 디젤 잠수함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연료는 핵 잠수함은 원자력, 디젤은 축전지, 엔진 크기, 핵 잠수함 함체의 30%, 디젤은 50%, 속도 핵 잠수함 37에서 47km, 디젤 11에서 15km, 최대 잠수 기간 핵 잠수함 6개월, 디젤은 3주입니다. 2019년 12월 13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과 토머스 와이들리 주한미군 사령부 부참모장을 만났는데 2019년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이들과 만났었고 이때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문제가 논의됩니다. 그리고 1년 뒤 2020년 8월 10일 국방부는 갑자기 국방중기 계획에 4,000톤급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공개했습니다. 이 계획은 5년간 300조 원을 집중적으로 군에 투입해 5년간 군사력을 대폭적으로 증강하려는 한국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후 해군은 기획관리참모부에 실무단을 보내고 핵잠 건조 문제를 꾸준히 검토해 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5일 김현종 2차장이 워싱턴으로 갔는데 당시 언론들은 극비 방문이라고 보도했으며 당시 김현종 2차장은 버틴저 부보좌관과 비건 부장관에게 대한민국의 핵잠 건조 계획을 허가해 줄 것을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5개월 후인 2020년 7월 7일 스티브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서울을 방문하였고 그가 만난 사람은 강경화 외교장관, 외교부 1차관,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당시 비건 부장관은 핵잠 건조 계획에 대한 백악관의 반대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당시 주한미군 주둔비 대폭 증액 문제가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핵잠 허가를 받아내는데 불리한 입장이었었죠. 이로부터 한 달 후 국방부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4,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국방중기 계획에 보란듯이 못 박아버리죠. 참고로 한미 원자력 협정은 한국은 미국산 우라늄을 수입해 순도 20% 미만으로 농축해야 하고 어떠한 핵물질도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협정입니다. 그리고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산 농축 우라늄은 군사용으로 수출을 금지한다. 즉 한국이 이를 수입하려면 한미 원자력 협정과 원자력법을 개정해야 가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핵잠 건조에 대해 미국 백악관으로부터 2번이나 거절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북한의 8차 당대에서 북한이 핵 잠수함과 SLBM 개발을 공식화하고 다탄두 ICBM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공식화한 만큼 한국 입장에서는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은 생겼습니다. 평화는 남북 모두를 위한 공존의 길이지만 힘이 없으면 평화는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기쁨입니다.